이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오늘 나오길 잘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무명 배우 여무배입니다. 오늘도 또 게스트를 모셨어요. 제가 이 채널을 열면서 가장 다채롭고 또 재미지게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색깔 있고 가장 지 얘기 좋아하는 사람을 1화 게스트로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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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지 얘기하기 좋아하는 네. 뮤지컬 작가를 하고 있는 야시라고 합니다. 야시님, 네. 반갑습니다. 이미 올라간 영화를 좀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다 보셨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 좋은 보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어떤 뭐 빠꾸 얘기라든지 빠꾸썰? 아림 씨 그 내향인 된 얘기라든지 하늘을 보자, 니체, 음. 4분의 3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 얘기. 네. 아,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었을지 몰랐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일단 식사를 안 하셔서 오늘도 다과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좋아하시는 꽃갈콘과 봉봉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편하게 드시면서. 보는 사람들 중에 네. 나만 먹냐라는 얘기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만 먹겠다고 해서 저는 쫄쫄 굶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예, 제가 이런 놈입니다. 짠 한번 하시죠. 짠. 짠.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항상 그렇듯이 응.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 사니까 뭐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근데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정말 되게 항상 많아요. 뭘 많이 하고 계시는. 예, 예.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공연 연습하고 있고요. 네. 그거랑 별개로 뮤지컬 하나 작곡으로 오. 만들고 있고요. 텀블벅에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네,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때 대학로 소극장에서 오. 낭독극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작품이죠? 인터미션이라는 인터미션. 제목인데요. 단가행이라는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텀블벅 링크 남겨둘 테니 많은 분들 들어가셔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네.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사실 예술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예술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예술 근처에 머물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그것 또한 예술에 대한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작가님이 뭐 밴드 음악에 비슷합니다. 뭐 기타랑 드럼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밴드 사운드의 음악을 만들었고요. 아마 메인 테마를 제가 만들게 될 거예요. 저를 좀 좋게 보셔가지고. 대단하시네. 작곡가는 3명이 있는데 제가 메인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소개는 작가로 했는데 또 작곡 얘기를 하니까 좀 모르는 분들은 좀 무슨 말 하는 거지?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그러게요. 누구세요 대체? 그러게요. 예술 전공이 아니거든요. 경제학 전공이어가지고. 근데 또 음악은 한 10년 정도 했었고 작곡을 쭉 했었는데 많은 전공생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저는 궁금했어요. 전공생들은 뭐를 배울까? 나는 학교에서 배운 게 없으니까 되는 대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야매시죠? 야매죠. 네. 땜질로 이렇게 야매하시. 뭐든 다 야매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좀 그래도 제대로 된 걸 배우지 않았을까? 전문적으로. 나랑은 그래도 좀 다른 거를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그 궁금함이 10년 넘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그분한테도 했거든요. 그 작가님한테도. 근데 작가님이 다음 달에 대학원 공모를 받는다. 한번 써보시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 대학원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한 번도 고려를 해본 적이 없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 작가로서 쓴 대본도 있고 공연을 한 작품들도 있고 뭐 작곡가로서도 어느 정도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써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한 3주 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뭐 포트폴리오랑 이력서, 자기소개서랑 뭐 이런 걸 써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공연 사진을 달라고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 꿍꿍이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 공연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연을 했던 배우들한테 혹시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었고 이제 무배 씨한테도 연락을 해서 사진 좀 줄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답은 나를 또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그러냐 맞다. 라는 그랬다. 대답이 돌아왔죠. 그랬다. 그랬죠. 예. 맞잖아요. 저희가 이런 사이입니다. 맞잖아요. 팔아먹은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예. 한 켠에 이제 팔아먹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팔려 먹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죠. 팔아주시면. 감수해야죠, 그런 거. 저 때문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좀 미안함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아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아무튼 저는 아림 씨 얘기를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재밌죠? 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재밌어. 생각보단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는 어떤 컨텐츠인지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뭐 대본이 있나? 아니면 뭐 정해진 질문 같은 게 있나? 라는 생각했는데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하지만 재밌었죠? 네, 재밌었어요. 예. 아, 좋은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을 줄은 나는 생각도 못했네. 우리 공연할 때 했던 얘기잖아요. 공연 준비할 때. 진짜? 우리 공연 준비할 때도 내가 그 얘기 했었어요. 그랬나요? 내가 이런 글귀를 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렇게 공유했었어요, 한번. 단톡방에. 이 사람이 이래요. 네,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됐어요. 지나갔어요. 앞으로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니체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지 얘기 있냐? 내가 네. 알고 얘기해주는 것 마냥.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해서 뭐든 안 해본 거 있으면 그냥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두렵진 않으신가요? 부럽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요. 한 번도? 네. 오. 사실 그냥 이거는 타고난 것 같아요. 와. 왜냐면은 저는 직업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네. 갑자기 뜬금. 되게 뜬금이 없죠? 네. 지금까지 얘기랑은 완전 다른 얘기인데 시험 공부를 한 1년 반 넘게 했는데 보통 수험생들은 다 불안해 하거든요. 시험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붙을 거라는 생각보다 더 커요. 보통은. 왜냐면 당연하겠지만 붙는 사람들보다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거라 생각하면 공부를 왜 해? 이런 마음으로. 맞는 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실제로 붙었어요. 되게 운이 좋긴 했지만 그 뒤로는 그 경험이 이 안정적인 멘탈을 더 좀 공고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뭐 두렵다거나 뭐 좀 꺼려진다거나 그런 생각을 안 했네요. 뭔가 크게 실패하거나 넘어진 적이 없으셔서 더 그런 힘이 있으신가 봐요. 맞아요. 크게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항상 운이 좋아서. 뭐 운도 실력이죠. 그렇죠. 좀 재수가 없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좀 팔자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었는데 그런 좀 부정적인 경험이 없다 보니 좀 더 철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을 좀 더 가지고. 실패하길 바라는 건 아니죠. 네. 어디 크게 한번 넘어져 무슨 봐라. 그런. 아이, 참, 들켰구만. 그렇죠. 저도 좀 이렇게 도전하는 거, 좀 새로운 거 하는 거를 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생각이 들면 바로 하는 편이에요. 떨어지거나 실패를 해도 뭐 내 운명이 아니었나 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 짝이 아니었구나. 이러고 이렇게 좀 빨리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내 짝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또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치.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알 수는 없으니까. 그쵸. 다 자기한테 맞는
방식, 스타일이 있어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일단 자기가 해봐야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Just do it. 네.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즉흥적으로 하진 않는데요. 제가 뭘 생각을 하긴 해요. 생각보다. 보기보다. 보여지는 것보다. 아, 보기보다. 보기보다는 생각이 좀 있다. 그게 맞네요. 네. 진짜 생각 없어 보이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좀 일부러 좀 더 그래 보이려고 연기도 해요. 오! 이건 연기자. 역시 연기자. 이건 평소에 잘 하지 않는 말인데. 얼굴이 좀 붉어지셨는데. 네. 네. 약간 캐릭터처럼 보이려고 노력도 하는 게 있어요. 노력에서 나온 거였군요.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있죠. 정말 캐릭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야시님을 아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아, 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더 색깔 있게 산다, 다채롭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캐릭터처럼 보여지고 싶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텐데 사실 제 마음을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내가. 그죠? 네.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겠죠. 네. 자기 마음. 몰라. 제가 그 MBTI 검사를 하면 ENFP가 나오거든요. 네.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면 되고 싶은 모습이 ENFP인 것 같아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체크를 하는 게 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ENFP랑 되게 안 어울리는 모습인데 내 모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 제가 봤을 때 ENFP 그 자체시거든요. 아, 그런가요? 내가 아는 모든 ENFP 중에 제일 ENFP거든요. 그런가? 네. 뭐지? F랑 T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 할 때 뭐 질문을 받았을 때 너는 어떤 대답을 하냐? 뭐 이런 거를 보면 T처럼 생각이 먼저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말은 F처럼 합니다. 아, 연기를 또. 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호감을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먼저 드는 생각이 T 쪽인 건데 F 쪽 생각도 당연히 나죠. 근데 이제 보여지기에 이쪽으로 가는 게 옳다. 좀 더 낫다. 좀 더 낫다. 다른 사람들이 낫다고 판단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예전에는 엄청 아이였어요. 어릴 때는.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것도 잘 못하고 집에 손님 오면 숨고 나도 그랬는데. 그래? 나 완전 내성적이었거든요. 그 내성적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되게 키도 엄청 왜소하고 못 먹고 이래가지고 영양실조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튼 성격도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술기가 없다 그러죠. 부끄럼 많아서 툭 하면 울고. 저 우리 낯선 데 가서 어른이 저 쳐다보면 울었어요. 부끄러워서. 쳐다보기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울었어. 그리고 막 일부러 더 싫은 척 했어요. 싫은 척? 네,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분이 나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고 반갑고 이렇게 친해지고 싶은데 겉으로는 막 으악 싫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도망갔어.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이거랑 비슷한 경우가 제가 있어요. 뭐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화책을 빌려주는 그 대여점들이 많았거든요. 맞아. 근데 그때 대학생 형이 알바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어른은 아니었는데 거기를 자주 갔어요, 제가. 삼국지 만화책 재밌는 게. 근데 그 형이 저를 이제 귀엽게 봤나 봐요. 근데 그래서 뭐 얘기도 하고 뭐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대여점에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나 봐요. 그 형의 친구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뭐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막 노래를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저한테도 마이크를 건네준 거죠. 노래 노래를 한번 하라고. 해봐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몇 번 싫다고 하다가 해봐 하니까 싫다고 이제 뿌리치고 울면서 집까지 뛰어왔어요. 어떡해. 그때의 기억이 아주 생생히 남아있어가지고. 어떡해. 그때 그 부끄러웠던 기억이. 그리고 이제 싫다고요 이러면서 이러고 싫어. 네. 부끄럽겠다.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지금까지 남아있겠죠. 어떡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은 엄청 귀여웠을 것 같아요. 야, 왜 애를 울리고 그래? 이러면서. 그랬겠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여웠겠다. 그 사람들 밖에. 8살. 노래를 시키다니.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도 못할 일이지.
되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요. 완전 말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응. 근데 이게 또 제가 남동생이 미치겠다. 있거든요. 어, 남동생이 있는데 걔는 반대죠. 완전 반대. 나도 우리 언니가 나랑 완전 반대. 완전 반대예요. 완전 외향적이고. 왜 완전 반대냐면 걔도 초등학교가 고학년,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청 외향적이었어요. 노래 얘기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내 동생은 그 유치원에서 그 뭐 장기자랑 같은 거 하면은 반짝이 옷 입고 트로트 불러가지고 가운데에서? 가운데 대상 와. 타고 그런 웅변 대회에서 이제 대상 타고 그런 친구였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네. 근데 그 중학교 들어가면서 바뀌었어. 완전 내향적으로 돼가지고 왜 바뀌셨지? 모르지. 네. 뭔가 이 형제의 총량이 있나요? 이렇게 한 명이 올라가면 한 명이. 걔 거를 내가 가져간 건지 뭐 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신기한 경험입니다. 신기하네.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지? ENFP 같은 자신을 이제 연기하면서 산다. 네, 맞습니다. 다 가짜였다.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저는 내향적이고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나는 연기하면서 산다. 근데 야신님이 그럴 줄 몰랐어. 그래요? 왜냐면은 되게 투명하다라고 나는 항상 야신님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투명하다. 투명하다, 맞아. 그 자체다. 보이는 게 그 사람이다. 네. 투명하게 속이 다 보이는. 말하는 게 곧 그 사람의 생각이고 돌려 말하거나 이렇게 속에 뭘 담고 말하지 않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맞아요. 네. 되게 여기는 투명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 스스로는 담백하다라고 항상 표현을 했거든요. 과한 표현이네요, 조금. 과찬. 과찬인가요? 담백하다는 게?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저는 좀 매력이 없다? 그래요? 라는 뉘앙스로 담백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좀 여우 같은 면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밀당 못하고. 네, 그쵸.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매력이 있는데 남자로서는 그닥 매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왜요? 연애를 잘 못해요? 예. 아니에요. 임자를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늦네요, 임자가. 모르는 거니까. 너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저런. 네. 저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었어요. 뭐요? 야시님은 좀 우울할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궁금했어요. 이거를 저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워낙 또 캐릭터 같이 살고 밝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우울보다는 분노가 납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난다. 네. 사람마다 이렇게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했더라? 소리 질렀나? 어디서 소리를 질러요? 집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티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좀 투명해가지고 표정을 잘 못 숨겨요. 화가 나면 그걸 잘 못 숨깁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를 제가 대놓고 뭐라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표정이 굳은 거는 분명히 보일 거예요. 네. 별로 못 본 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네.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금방 터시는. 네. 그 순간 화나고 이제 좀 괜찮아지는. 그래요. 뭐 딱히 극복 방법이랑 그런 건 없네요. 저절로 조금 삭혀지는. 네. 극복 방법. 이거를 항상 물어보고 싶었어요. 야시도 우울할 때가 있나? 어두울 때가 있나? 슬플 때가 좀 있나? 슬플 때는 있죠. 슬플 그쵸. 때는. 근데 우울이랑은 좀 멀고요, 거기가.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같이 작품을 여러 개 했었잖아요. 네. 이제 야시님이 극도 쓰고 노래도 쓰고 그거를 이제 제가 배우로 이렇게 참여도 하고 여러 번 하면서 굉장히 좀 고난과 역경도 많았는데 그렇죠. 네. 뭔가 화를 내거나
좀 힘들어하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환경이 녹록지 않았는데도 그치. 불구하고. 맞아, 맞아, 맞아. 네, 근데 만약에 저는 뭐 배우라고 치고 창작자로서도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모습을 거의 못 봤다. 좀 이렇게 다 포용하고 넘어가고 이런 스타일이시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사실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일 만한 일들이 눈물이. 좀 여러 번 이렇게 있었죠. 네, 네. 예. 그때는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 네. 마음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좀 뭐 미안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중립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저쪽 말도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계속 다 여러 방면에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었고 연출가와 배우 사이에서. 그래서 좀 균형을 이제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한쪽 말만 들으면은 그 감정이 좀 극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양쪽 말 들어보면 또 잘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아, 여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물론 그거를 이제 그 상대방한테 티내진 않죠. 저쪽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건 중립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간질을 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진 않으면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면은 좀 약간 좀 저만의 좀 바운더리가 좀 생겨서 여유 있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네. 보통 약간 중간에 끼면은 더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치우치기도 하고 마음의 여유를 잃기 마련일 것 같은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보통 그쵸? 중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중간이어서 오히려 그거를 해서 괜찮았다. 근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작품의 경우는 사실 그 창작에 있어서는 거의 제가 다 주도적으로 한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뮤지컬이라고 하면 이제 대본이랑 음악이 필수인데 그걸 두 개 다 제가 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실 주도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창작 과정에 있어서 주도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의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아, 재밌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죠. 원래 뭐가 많을수록 더 재밌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추억거리도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 이제 굴곡이 있어야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다이나믹했죠. 진짜 다이나믹했죠. 매 주마다.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웠어. 아, 그래? 응. 뭐가? 그냥 그렇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지키면서 또 우리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뭐 궁극적으로 해결은 못 해줘도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들어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조금 해볼게 이렇게 좀 전달이라도 잘 해서 이렇게 좀 잘 되도록 해볼게라도 말이라도 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말이라도 해준다는 게 참 고마웠죠. 그냥 그때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휘둘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쵸. 유일하게 좀 침착하게 상황을 맞이해줘서 근데 그게 이제 작가이자 작곡가여서 참 다행이었다. 또 길기도 길었어요, 기간이. 그게. 길었죠. 또 코로나랑 뭐랑 겹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많았죠. 근데 참 애착이 그래서 더 가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뒤늦게 갑자기 녹음을 하자고 불렀죠. 그렇죠. 남겨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저는 오늘 이제 오면서 그때 우리가 같이 했었던 뮤지컬 작품의 녹음을 그때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녹음했던 게? 아니, 녹음할 때? 네. 그렇죠. 시간이 없어. 너무 짧은 시간에 녹음을 하느라고 후다닥 하느라고 너무 이제 좀 퀄리티가 아쉬웠다. 조금 더 오래 했으면은 내가 좀 더 잘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느낌상. 그렇죠. 느낌상. 하지만 뭐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뭐 그것 또한 저의 어떤 그런 거니까 과정이니까 흔적이고 과정이고 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이고 좀 해탈했어요 그때. 저는 좀 약간 궁지에 몰리면 좀
해탈을 하고 놔버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좋은 쪽으로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녹음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좀 못 불렀어. 그러면은 뭐 어떡해. 이게 지금 내 실력인데. 됐어. 오늘은 이거면은 난 최선을 다했어. 그럼 됐어. 다음에 잘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거야. 내가 이 정도인데 막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그냥 네. 놔버리고 생각 안 하려고 해요. 안 그러면은 좀 빠져들면은 너무 힘드니까. 맞아. 돌이킬 수 없는 걸. 한번 부정적인 생각하면 계속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나쁜 생각 계속 들어서 보통 근데 잘 못 끊는 사람이 많죠. 맞아요. 이렇게 끊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 못 끊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장을 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내가 나온 작품이나 이런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막 한 1, 2년 지나서야 그때야 다시 그때 걸 들을 수 있고 막 이랬어요.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네, 너무 못해가지고 못한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나 자신한테 좀 너무 미안하다. 왜 못한다고 채찍질하면서 보지도 않았을까. 아니야 이 정도면 잘했어 이렇게 좀 나중에서야 좀 보듬어주면서 이제는 그 텀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좀 토닥여주는? 네, 토닥여줬죠. 그때 너무 못한다고 해서 미안. 잘했어 이렇게. 저도 좀 비슷하게 해요.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낸 건데 저는 제 자신을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보듬어 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뭘 잘 못했어요 제가. 되게 부끄러워. 부끄럽지. 네. 그 순간엔 부끄러움에 빠지지만 한 며칠 지나서 다시 돌이켜보면서 되게 비슷해요. 그래도 그 정도면 잘했지. 야, 그래도 할 수 있는 한은 했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역시 했다는 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안 한 것보다 낫지. 아까 말했듯이 화가 났었어요. 제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야, 그 정도까지 화나는데 그래도 잘 참고 예의 있게 잘 했다. 그 정도면. 이런 식으로 맞아. 굳이 생각을 해서 저를 칭찬을 합니다. 굳이. 네. 맞아. 그 정도면 많이 참은 거야. 네. 더 막말할 수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이 정도면 잘 참았어. 잘했다 이렇게. 저도 그래요. 화나는 일이 있을 때. 화가 엄청 났지만 그래도 그때 참길 잘한 것 같다. 맞아. 참길 잘한 것 같다. 그 생각 많이 해요. 조금 티는 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이러면서 아예 안 낼 수는 없고 합리화. 그치, 합리화지. 합리화를 좀 해줘야 돼. 그렇죠. 나 자신한테 관대해야 돼요. 너무 엄격하면 안 돼요. 그 아림 씨랑 했던 얘기 중에 니체가 했던 4분의 3 그게 사실 제 생각하고도 되게 비슷했거든요. 너무 저는 치열하다는 말을 안 좋아해요. 경쟁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가 나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나름 노력했다. 나름 열심히 했다. 나름 열심히 했다.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치열하게 해라. 이런 뉘앙스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도 제 자신한테 좀 덜 엄격해질 수 있는 릴렉스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맞네. 그럼 좀 만드셨던 작품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건 뭐예요? 가장 애착이 가는 거요? 네. 당근이요. 연극 당근이세요? 네, 연극 당근이세요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왜요? 일단 그거는 진행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공연을 했었다가 아니라 공연을 할 예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본을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제일 덜 부끄러워요. 스스로나 누구 앞에 내놨을 때나? 네. 사실 우리 같이 했던 작품은 지금 와서 보면은 어설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대본을 봤을 때 역경도 많았었던 것 같고 또 조금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대본을 쓸 때는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연극 당근이세요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썼고 제가 떠오르는 대로 썼었고 그리고 결과물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좀 짜임새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배우들 다 보고 있겠죠? 알아두세요. 네. 언제라도 공연할 수 있도록. 네. 준비해 주세요. 아, 여러분, 대사를 외워야 됩니다. 내용 말고요. 대사를 외워야 돼요. 대사를 좀 안 해오셨나요? 이게 약간 밈이에요, 밈. 아, 밈. 네. 이게 정식 공연을 하기 전에 저희 동호회에서 동호회 연습실을 공연장처럼 꾸며서 이제 워크샵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식 공연으로 만들려는 과정인 거고, 그 워크샵 공연을 할 때쯤에, 공연 한 3주 남았을 때쯤에 제가 이제 작가이자 연출로서 연습을 배우들이랑 같이 연출도 했는데, 하셨군요. 예, 연극 당근에서는 연출도 했습니다. 네. 연습을 했는데 대사를 많이 못 외웠어요, 배우들이. 그랬군요. 네. 연습 기간 동안에 제가 배우들한테 했던 주문은 진짜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대사 좀 외워달라. 네. 다른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 크게 욕심내지 않았고 요구를 한 게 그닥 많이 없었는데, 대사 외우는 거는 많이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3주 전이 되도록 좀 대사를 못 외워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이고. 새벽 한 2시 넘어가지고 많으셨구나. 단톡방에 정확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대사를 외워주세요. 내용 말고요. 오. 부탁입니다. 그런 말 진짜 잘 안 하는데. 요구를 잘 안 하는 분인데. 그만큼 또 열심히 했다는 증거네요. 그쵸. 예. 애착을 가지고. 예. 잘 되길 바랐고. 그리고 사실 대사를 외우고 나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맞죠. 뭐 연기를 뭐 디테일을 잡거나 아니면 뭐 제대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 이게 참 어려운 게 배우들마다 대본을 외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연기 실력과는 별개로 맞아요. 대본을 외운다는 거는 정말 개개인의 별개의 능력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잘 외우는 편이시잖아요. 저는 빨리 외우는 편이죠. 네. 있는 그대로. 진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순도 안 바꾸고. 어순 안 바꾸죠. 그대로 외우잖아요.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좋아하는 배우. 작가들이 좋아하는 배우죠. 네. 그게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웬만하면 토시 하나 틀리고 몽땅 외운 다음에 사실 요런 부분은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바꿔서 조금 해보고 어때요?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거나. 그것도 이제 본인이 숙지가 된 상태여야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쵸. 그게 기본이죠. 이제 수우파에 원밀리언의 리아킴님 수장이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이제 춤 실력은 뛰어나시고 이제 월클이지만 춤을 외우는 속도가 느리시대요. 네, 그래서 막 뭐 미션을 하는데 춤을 계속 못 외우시는 거예요. 중간에 막 끊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다 비슷하구나. 예술의 영역이. 그러게요. 예, 저렇게 탑 클래스 분들도 그런 차이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런 배우들의 그 대본 외우는 속도도 다 다른 그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게요. 많이 겪는 일이잖아요. 연습하면서.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작가가 잠을 못 자죠.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요? 저희 두려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작품 준비할 때 연습실 이렇게 지하로 내려갔는데 연습실 문이 투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연습실 안에 들어가서 항상 또 먼저 오잖아요. 일찍 다니죠. 일찍 와가지고 혼자 허공에다 대고 제스처하면서 대사를 외우고 있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아, 진짜로? 매우 뿌듯하셨겠네. 아우, 마음이 한결 이렇게 가벼워져가지고 혼자 막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구만 이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드렸다니. 저는 또 이제 퍼포먼스 극을 했었잖아요. 그때 또 작곡을 해주셨잖아요. 별의 아이들이라고. 춤으로 모든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극이기 때문에 춤을 또 빨리 외우는 게 거기서는 대본을 외우는 거랑 똑같은 그쵸.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춤도 빨리 외우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빨리 못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 사람들은 진짜 막 우리가 뭐 한 3-4번 연습할 거를 10번, 20번 연습하면서 되게
치열하게 하셨거든요, 그분들은. 저도 못 외우는 편이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는. 그런가요? 네, 엄청 못 외워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응. 같은 안무를 배운다. 응. 2시간 동안 배운다. 라고 하면은 9명이 다 외울 때까지도 저는 못 외워요. 2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저는 항상 혼자 뭘 해봐야 돼요. 그걸 해봐야 돼요. 영상을 보면서 복습을. 네, 복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 수업 때 제가 따라갈 수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외우기는 하는데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좀 오래 걸려요. 네. 근데 그 조금 느렸던 분들은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느낌을 잘 쌓아와요. 그렇죠. 또 살리는 건 다른 얘기니까. 오. 순서는 잘 따라가는데 뭔가 좀 그거를 디벨롭하기가 되게 어려운. 뭐 워낙 잘 쳐가지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때 이제 안무가 해주셨던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되게 와닿네요. 근데. 대사 얘기랑 안무 얘기랑 되게 일맥상통하죠? 맞닿아 있는 게 되게 신기해. 잘 와닿네. 참 이 예술이 어떻게 하다 보면 다 연결돼 있는 게 그래서 또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네. 저는 예술 사실 예전에 작곡하고 이럴 때 응. 예술이란 말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왜요? 오그라들어서. 아, 음악 한다는 말도 너무 오그라들어서 그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전공을 안 하셨다 보니. 전공도 안 했고 다 야매니까. 너무 거창해 보였군요. 그 네, 너무 단어가. 거창해 보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뮤지컬을 알게 되고 뮤지컬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전에 뭐 작곡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 했다라는 얘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표현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음악 했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는데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뭘 한다라고 얘기하기 부끄럽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연기를 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연기는 배우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흉내만 내는 거지. 네. 근데 하지만 꽤 괜찮은. 평소에 연기를 하는 ENFP를 연기하는. 어쩐지 어쩐지 연기를 배운 적이 없는데 너무 잘하는 게 수상하다 했어. 항상 하고 있었으니까요. 삶이었군요. 네. 연기 is my life. 그냥 꽤나 괜찮은 연기자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연기를 안 하셔가지고 창작만 하시겠다고 하니.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게 연기하는 것보다 창작이 훨씬 재밌어요. 어떤 연기를 해서 공연을 했던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뭐 어떤 연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근데 제가 쓴 극을 보면서 아니면 제가 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는 걸 봤거든요. 그 기분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와, 내가 이 정도구나. 너무 뿌듯하죠. 너무 뿌듯해요, 진짜. 카타르시스. 뭐 연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분은 저는 무엇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기분을 배우들은 무대에서 느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비슷하게 느끼겠죠?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다 다른 거니까. 네. 저는 좋아하는 쪽이 이제 창작 쪽인 거고. 아쉽네요. 사실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잘 못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이런 얘기를 처음 해보네. 저는 생각보다 너무 진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ENFP 같지 않은가요 지금? 뭔 소리야? 좀 더 막말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분을 만나면 약간 이런 거를 좀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상의 거를 많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많이 알아가네요. 네. 알게 된 지도 꽤 됐는데 되게 그러니까요. 그간의 대화보다 훨씬 영향가 깊은 있는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네. 뭐 그 전에 꽤 영향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지한 얘기 하면은 좀 어색한 사이? 평소에.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왜냐면 드립만 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시간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그럼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 받아볼 일이 없어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항상 속으로는 궁금했거든요. 저 오빠는 우울이라는 걸 알긴 알까? 이러면서 화날 때는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한데 뜬금없이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술을 또 드시지도 않고 네, 맞아요. 네. 술 한잔하면 이런 얘기도 나오곤 하는데 술자리도 거의 가져본 적이 없고 혼자만 맨정신으로 계신다거나 맞아요. 음. 옆에서 막 다 울고 있고 막 예. 이러고. 왜 저러냐 이러고 어. 옆에서 그냥 웃고 있고 이러니까 웃기다. 혼자 네. 해시레시. 혼자 해시고 웃기네 얘네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럴 일 잘 없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채널을 또 한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이렇게 또 되게 친하고 가깝고 되게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할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구실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쵸. 핑계로 이 핑계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남겨두면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기억에 잘 남을 증거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맞아. 내가 이 시기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제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이걸 보면 맞아. 저 때는 내가 저런 생각을 했구나. 좋은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럼요. 네. 이제 말이라는 게 날아가잖아요. 네. 뭐 항상 그게 아쉬웠어요. 되게 좋은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며칠 뒤면 까먹는단 말이죠. 며칠이나 걸려요? 지금 씻으면서 까먹죠. 씻으면서 까먹는데. 씻으면서 날아가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잠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쉽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변할 수도 있는 건데. 변할 수도 있지. 되게 많이 변해 왔고요, 저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내가 어땠나를 기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뭐 일기를 쓰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뭐 습관은 없고 해가지고 잘 들여다보지도 않게 돼요. 일기 써도. 네. 그래서 이런 걸 남겨두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연락을 받고 바로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좋아할 것 바로 같았어요. 하자 했죠. 바로. 근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았어가지고 아, 그래요? 바로 이제 1화로 아. 온 거죠. 근데 왜 제가 1화예요? 제일 지 얘기 좋아할 것 같아서. 아, 인트로에 했던 얘기랑 똑같네요. 예. 맞아요. 수미상관이죠. 저는 제 얘기를 좋아합니다. 직업이랑 뭐 상관관계 없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지나온 삶 얘기도 되게 재밌고 평소에 하는 생각도 좀 재밌고 저랑 비슷하기도 해서 공감도 잘 되고 그런 점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생각나네요. 뭐. 캐릭터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극을 출연을 하는데 캐릭터 구축을 할 때 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다고 내가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걸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약간 이리 오너라 맞아요. 이런 몸놀시다 뭐 그런 식의 캐릭터잖아요. 맞아. 평소에 저를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좀 짰다고. 잊고 있었는데 생각나네. 맞아, 내가 그런 말을 했었어. 이런 비슷한 얘기를 또 류모 씨가 저희 같이 했던 작품 하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맞네요. 또 똑같이. 그거는 근데 우리 같이 했던 작품은 이제 본인이 쓰시면서 솔직히 본인을 따서 만드신 캐릭터 아닌가요? No!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의식 중에 그럴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쓰다 보면 평소에 본인이 쓰는 말투가 그럼요.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드립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거를 야시가 했으면 되게 잘 살렸겠다 이런 생각 그 작품을 보면서 했고 제가 할 때도 생각을 많이 했죠. 그 공연을 보셨나요? 기억 안 나나요? 죄송해요. 얘가 여기를 이걸 따왔구나. 이 말투 좀 많이 들어본 말투다. 이런 거였구만. 이런 성격이 그런 거였구만.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극에서 좀 활기찬 분위기를 끌어가는 배역이었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래서 저랑요 아니면 본인이랑요? 둘 다. 그렇죠. 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활기차게 하려고 하는 성격이잖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런 롤을 맡으려고 하죠. 맞아요. 네. 이것도 좀 내면의 이야기인데. 네. 뭐죠? 이것도 연기인가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랑 장난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장난을 치려면 우선 서로 놀려야 돼요. 디스를. 디스. 뭐 심하든 아니면 약하든 간에. 거의 뱉는 말의 90% 이상이 장난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약간 동네북이 되도록
만드는 게 좀 있어요. 스스로를 예, 예, 예. 탱커 역할로. 탱커 역할로. 어, 탱커가 있어야 이게 티키타카가 되거든요. 맞아. 왜냐면은 보통은 탱커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저는 그런 관계를 좋아해서 민감한 부분은 이제 놀리지 않지만 생각하면서 근데 맞네. 서로 간에 이제 좀 디스가 있어야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좀 제 스스로는 친하다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막 다들 막 뭐라 하는 그런 네. 롤이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나이도 좀 있으신데 동생들이 막 해도 되게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네. 이 사람이 저를 놀리면 저는 저를 더 깎아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웃음을 주는 타입.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놀려. 받기만 할 순 없지. 받기만 할 수 없지.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요. 공연 뭐 준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니까 그런 성향이 더 심해졌고, 근데 그게 좋아요. 네. 그게 좋아서 계속 그러고 있고. 기분 진짜로 나빠지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뭐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딱히. 뭐 저도 당연히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건드리면 저도 이제 화가 날 것 같긴 한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떠오르는 게 그렇게 많지 지금 떠오르는 건 없어요. 좀 약간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이 오빠한테? 약간 이런 거를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던졌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던졌거나 간에 그런 상황이? 네. 상황이?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약간 이렇게 했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넘기셔가지고 그래요? 괜찮은가 보다. 근데 저도 이렇게 민감한 부분 포인트가 있긴 있는데 어떤 포인트? 뭐가 있지? 궁금하네요. 무슨 포인트일지. 뭐지? 건드리면 화나는 포인트가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겠죠. 네. 그 선이 되게 멀리 있으신가 봐요. 넘기가 쉽지 않아요. 되게 자비로운. 대사 안 외우는 거? 그건 놀리는 게 아니잖아. 대사 안 내우는 건 선 넘는 거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그 같이 작품 준비할 때도 한번 그런 적 있어. 기억난다.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그 류모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뭘? 형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얘기하는 걸 처음 봤다고. 그때 한 3주 연속으로 대사 못 외웠던 데를 똑같이 못 외우는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대본을 잘 안 본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에 단막극 할 때도 광모 씨가 대사 잘못 외워서 오빠 화났었잖아요. 그렇죠. 맞다. 결국 그 대사가 공연에 나오지 못했던 기억도 나요. 맞아. 제발 형 이 마지막 대사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결국 안 나왔어요. 공연 마지막까지. 맞아. 그게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거나 대사를 다른 건 다 했는데 그것만 안 하거나 그것만 안 하거나 딴 대사로 치거나. 그게 좋은 거예요. 대사만 잘 외우면 뭘 하든 아무런 화를 안 내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화를 안 내셨나 봐요. 그렇죠. 그 혼자 제스처를 하면서 열심히 외우던 유리문 사이로 그것도 그러니까, 영화처럼. 그래서요. 영화처럼 이렇게 유리문 사이로 그 투명한 데로 비치는 모습이 기억에 남으셨구나. 네, 기억에 남아서.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겨. 근데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뭐요? 최근에 화냈던 화를 냈어요? 네, 화냈던 경험에 화 잘 안 내시는데. 대해서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책임감,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팀이 미리 할 수 있는 일들을 안 해서 이게 밀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그런 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폐를 끼치는 거죠. 네, 제가 만약에 그 공연을 진행하는 팀에 들어가 있으면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제가 그 진행팀이 아니었었어요. 진행이 너무 안 돼서 나라도 해야겠다. 그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진행팀이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제부터 내가 할게. 답답했구나. 네. 공연은 잘 됐어요. 그래서 네.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제 화를 봤던 분이 이 영상을 보는데 내가
화를 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이 아닌데 나 저 형 화내는 거 봤는데 저 친구 저 분명히 나한테 뭐라 했는데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이제 화냈던 기억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대사만 잘해오고 일만 잘 진행시키면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연관돼 있을 때.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빨리빨리 내 몫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내가 안 하면은 전반적으로 패니까. 그러니까요. 네. 내가 해내야 저 사람하고도 잘 되고 전체가 잘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스텝이죠. 요거랑 근데 연관해가지고 뭐 이야기 보따리가 끊임없이 나오네. 아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MBTI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제 ENFP로 나오잖아요, 항상. 근데 왜 제가 체크를 할 때 P로 체크를 하냐면 여행을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항상 무계획이거든요. 혼자 여행할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 일주일 있을 생각으로 간 다음에 도착해서 렌트카 빌린 다음에 행선지를 정해서 움직이고 이런 식이에요. 정말 계획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공연 같은 거, 일 진행이나 그런 거 할 때는 되게 제이처럼 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세워두고 그 계획에 맞춰서 딱딱 움직이려고 해요. 진행을 되게 빨리 하시잖아요. 본인이 할 몫을. 네. 그걸 미리 해놔야 미리 해놓는 거를 일이 밀리지 않도록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나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나는 계획적인 사람인가 즉흥적인 사람인가. 제이인 모습이 나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걸려있을 때, 연관이 되어 있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는 P.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체크할 때 직장 사람들 생각하고 체크하면은 막 IS 뭐 나오고 친한 친구 생각하면 ENFP 나오고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걸 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네. 네, 둘 다 나다. 그럼 진짜 나는 뭘까? 뭐 그게 중요해요? 그거 궁금했어요. 둘 다 진짜 난데 뭐. 둘 다 진짜 나. 그때 뭐 작품 할 때도 이제 작곡을 직접 하셨으니까 뭐 예를 들면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러면은 그날 가서 바로 수정해서 바로 올리잖아요. 맞아요. 진짜 몇 시간 만에 작업을 해버려가지고 바로 올려주고. 맞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 버전. 혹시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버전 이제 셋 중에 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이제 착착착착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너무 좋지, 그러면 이제 배우 입장에서. 근데 심지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얘가 안 해왔어. 화나죠. 그렇죠. 네. 화나죠. 저는 이제 나름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너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건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어? 안 해왔어. 그러면 뭐 나는 시간 남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 나는 다른 할 일 없나? 그니까. 근데 또 웃긴 게 회사에서는 이렇지 않아요. 그렇구나. 어떻게 진짜 당신이야. 회사에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룹니다. 이중생활입니다. 이중생활. 야시의 이중생활. 네. 아이고. 정말 회사에서는 투명인간 최대한 없는 사람. 서로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겠네요. 이쪽 맞아요. 사람들은 그런 야시를 상상할 수 없고 저 저쪽 사람들은 사람들 이런 야시를. 야시라는 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름 세 글자로 아실 텐데. 그렇죠. 근데 왜 야시예요? 좋아하는 소설 제목에서 따왔고요. 뜻은 이제 야시장이라는 야시장. 야시장이라는 뜻입니다. 뭐 그 일본 소설 중에 이제 야시라는 소설인데 되게 재밌어요. 그 야시장이 이제 뭐 요괴들이 모이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뭐 사실 좋아하는 책이 많은데 굳이 그 책 제목을 고른 이유는 그냥 어감이 좋아서였어요. 부르기 좋아서. 근데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들끼리 막 별명을 많이 짓고 부르잖아요.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왜 항상 애들은 별명을 두 글자로 지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냥 부르기 편해서였어요. 그쵸. 두 글자인 게 부르기 두 글자가 편해서. 편하지. 고등학교 때 제 별명도 두 글자였거든요. 뭐였는데? 백가였어요, 그때. 너무 이해해버렸다. 왜인지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 그래서 고등학교 전체
그 급식 퍼주는 일을 했었어요. 학년 전체한테. 항상 그리고 국만 펐거든요. 국 푸는 백가로 좀 유명했어요. 국 푸는 백가. 되게 느낌 있다. 그때 싸이월드 1촌명 하면은 그 땡땡땡 뭐 병광삼 이렇게 푼단 말이에요. 그럼 국 푸는. 아니 저만 항상 국을 고집했었기 때문에. 네. 왜요? 국이 편해요? 이쁜 애들한테 맛있는 걸 주기 편해요. 이쁜 애들이 지하철을 많이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국에? 뭐 부대찌개 나오면 여자애들이 막 햄 달라고. 메인 반찬이 더 그리고 주지 편하지 않아요? 메인 반찬은 이제 그 너무 급식 친하나? 하시는 이제 이모님들이 해요. 그런 걸 방지해서. 방지해서 퍼주기를 그러니까 막 퍼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모님들이 하고 제가 좀 짬이 오래돼가지고 국 푸는 걸 거의 전담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 국 맛있는 거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뭐 그래요? 미역국도 소고기만 달라고 했어요. 조금 이렇게 해도 티가 안 나는. 네. 그래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퍼가지고 권력을 또 좋아하시잖아요. 감투 쓰는 거. 감투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 맛을 안 거죠. 이게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붙는구나. 국 푸는 백가. 이 얘기도 처음 듣네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얘기네요. 너무 웃기다. 진짜. 심지어 그래서 너무 웃기다. 고3 때 제가 대학교를 좀 일찍 붙었거든요. 여름방학 때 붙었어요. 그랬구나. 그때 수시 1학기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여름방학 때 붙어서 학교를 안 나갔어요. 그 뒤로. 근데 국은 누가 퍼요 그럼? 그니까 국 풀어 나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진짜로 안 나가도 되는데? 아침에 자다가 점심때쯤 학교 가가지고 에? 급식 주러 애들 남은 학기 내내? 내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몇 제 번? 기억에 몇 달 동안 그렇게 했어요. 대학을 붙고 나서도 국을 푸기 위해서 학교를 그러니까 그 이제 시간에 국은 누가 푸냐고 백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의 야시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내가 진정 좋아하고 행복함을 느끼는 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즐기면서 임하는 것. 그렇죠. 네. 그러면서 나의 행복을 취해가는 것. 지금과 똑같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한결같다. 한결같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생각났다. 추억 여행을. 상상도 못한 얘기인데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게요. 야시가 그랬다는 게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 그럴 친구야. 그럴 친구야. 오늘 너무 그냥 너무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정말 오늘도 진지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역시 제가 1화 게스트로 모신 이유가 여태까지 들으셨으면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진짜 재밌었어요. 지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봐 주지를 않아가지고 답답했는데. 평소 안 하던 얘기. 좀 간지러운 데를 이제 긁어준 그런 느낌이고요. 얘기하면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이 컨텐츠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믿어보겠습니다. 스타트 끊어주셨으니까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야시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도 혹은 음성도 재미나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게스트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